2017년 본선 기출문제 중에서 모바일 부문 기출문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2010년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총 11개국이 참여해서 공동 등재되었다고 나오고요. 2012년도에는 여기에 2개국이 추가되어서 총 13개국이 참여해서 확대 공동 등재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2012년도에 추가로 등재된 이 두 개 국가가 어디인지를 검색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 검색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죠. 핵심 키워드를 넣겠습니다. 인류 무형 문화유산 2012년 13개국 정도를 넣어보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여러가지 자료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뉴스 자료를 보겠습니다. 뉴스 하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2012년도에 헝가리와 오스트리아가 추가로 참여해서 13개국으로 확대 공동 등재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정답은 3번 헝가리, 오스트리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만 국립고궁박물원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당일에 제1전시구역 정관에 모든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일반권 요금을 검색해서 알아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뉴 타이완 달러가 되겠고요. 할인 사항이 없고 그리고 현장 판매 기준으로 하는 일반권 요금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만 국립고궁박물원, 즉 외국의 홈페이지를 검색해야 되는데요. 한국어로 번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해 보겠습니다. 대만 국립고궁박물원 입력해보죠. 접속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가 바로 나오는데요. 해당 홈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아직 보이지가 않습니다. 왼쪽 메뉴 더보기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를 보시면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한국어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관람시간 및 관람료 항목을 열람하시면 이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일반권에 대한 관람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350 뉴 타이완 달러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8년 8월입니다. 경진대회가 열렸던 2017년 10월에는 이 일반권 관람료가 250 뉴 타이완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당시에 비해서 현재는 일반권 가격이 조금 더 올라서 관람료 가격이 올라서 350 뉴 타이완 달러인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아래로 내려서 설명을 보시면 구입하신 관람권으로 당일 제1전시구역 정관에 모든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고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충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인권이 아닌 그리고 단체 관람권도 아닌 일반권 관람료를 정답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부산의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관람을 마친 다음에 정류장 번호가 먼저 07176인 곳에서 버스를 타고요. 역시 정류장 번호가 03111인 곳에서 하차를 한다고 합니다.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는 것인지 검색을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곳은 정류장 번호라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먼저 정류장 이름을 알아낸 다음에 원하는 곳에서 타고 내릴 수 있는 버스 번호를 알아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소가 부산입니다. 따라서 포털 사이트에서 부산 버스 정도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연관 검색어가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 버스 정보관리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이곳에 접속하겠습니다. 해당 홈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 접속하고요. 출발 도착 검색을 선택합니다. 먼저 출발지 버스 정류장 번호 07176번 입력하시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부산 지역에서는 석포여자중학교 정류장이라고 나옵니다. 해당 정류장 선택합니다. 출발지는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었고요. 이제 도착지 선택하겠습니다. 정류장 번호가 03111입니다. 검색해보면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진역이라고 나옵니다. 역시 부산진역을 도착지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메뉴들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버스를 검색할 것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선택합니다. 총 15개의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버스 검색 결과를 알고 싶기 때문에 버스 탭을 선택합니다. 이제 총 10개 검색 결과로 줄었는데요. 환승을 하지 않고 석포여중 정류장에 타서 부산진역 정류장에서 바로 내릴 수 있는 버스는 134번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어지는 문제 4번입니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플라스틱 소재인 폴리머로 만든 새로운 10파운드 은행권을 9월 14일부터 발행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중앙에 보이는 이 인물의 이름을 검색하는 문제입니다. 영국 영란은행 폴리머 10파운드 정도를 입력하겠습니다. 검색 결과 중에서 뉴스 기사로 압축하겠습니다. 해당 지폐의 사진 자료까지 나와 있는 뉴스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10파운드 지폐 해서 해당 지폐 보이고 있고요. 영국의 소설가 제인 오스틴의 초상이 담겨 있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제인 오스틴입니다. 문제 5번입니다. 대구공항 주차장에 주차를 할 것인데요. 2017년 10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18일 오후 4시까지 소형차를 주차했을 경우 예상 주차 요금, 일반 요금은 얼마인지를 검색하는 문제입니다. 대구공항 검색해 보겠습니다. 대구국제공항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접속하겠습니다. 역시 오른쪽에 있는 메뉴 더보기 버튼 클릭한 다음에 교통주차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하고 아래쪽에 주차 안내가 있습니다. 역시 선택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서 주차 요금을 선택하겠습니다. 예상 주차 요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공항은 대구, 소형, 일반 주차 요금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차 일시와 출차 일시만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입차 일시 선택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14일까지 맞춰주시면 되죠. 2017년 10월 14일 날짜를 선택하고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입니다. 오전 10시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출차 일시 계속 선택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18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16시를 선택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요금 조회 버튼 눌러서 확인해보면 49,600원이라고 하는 예상 주차 요금이 나옵니다. 정답은 4번 49,600원입니다. 문제 6번입니다. 2017년 4월 1일부터 우편요금이 30원씩 인상이 되면서 우정사업본부는 새로운 모습의 일반 우표를 2017년 4월 3일에 발행했다고 나오는데요. 이날 발행한 우표 중에서 바로 이 오른쪽 사진에 있는 우표에 우편요금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 있는 실제 요금이 얼마로 표기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 기관에 바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역시 홈페이지 접속하고요. 오른쪽 더보기 메뉴 더보기 버튼 터치해서 사이트 맵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래서 전체 메뉴를 보겠습니다. 우표 안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4가지 메뉴 중에서 현재 판매 중인 일반 우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하고요. 문서 크게 보기 버튼 선택합니다. PDF로 되어 있는 현재 판매 중인 일반 우표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사진인데요. 우편 요금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에 기입되어 있는 실제 금액은 1960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만일에 이런 PDF 문서가 보이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서 한국우표 포털 서비스라고 하는 안내가 있습니다. 이곳에 접속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터치해서 접속해 보겠습니다. 발행일에 따른 우표 종류를 검색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발행일은 2017년 4월 3일이었습니다. 이날에 해당하는 결과만 알아내기 위해서 똑같은 날짜를 한 번 더 끝 날짜로 적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검색해보면 이날 발행한 우표들이 모두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우표는 바로 이것이죠. 확대 보기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표시하고 있는
우편 요금 자리에는 1960원이 기입된 것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집계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8위를 차지한 자메이카의 언론 자유 지수가 몇 점인지를 검색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는 이렇게 영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문 검색 키워드를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 대한 영문 검색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면 관련한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ORG라고 나와 있는 바로 이 페이지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랭킹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자메이카는 8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론 자유 지수는 12.73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8번입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발행한 2,000원권 은행권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폐의 전면에는 동계올림픽을 구성하는 7개 종목으로 도안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종목이 아닌 것을 검색하는 문제입니다. 핵심 기관 키워드가 2개 정도 나오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또는 한국은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라고 검색해서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고요. 검색 서비스 활용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넣겠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면 기념은행권에 대한 내용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2,000원권이라고 하는 내용도 보이네요. 조회해 보겠습니다. 기념은행권이 이렇게 보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디자인 소개 부분을 보시면 스피드 스케이팅, 그리고 스키점프, 바이애슬론, 컬링, 아이스하키, 봅슬레이, 루지 이렇게 7개 종목이 도안으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 종목이 아닌 것은 피겨스케이팅 2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9번 보겠습니다. 동광주 요금소를 출발해서 포항 요금소에 도착하려고 합니다. 이 구간에서 승용차, 소형차의 고속도로 통행 요금을 검색하는 문제인데요. 한국도로공사라고 하는 기관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고요. 중간쯤에 통행요금 조회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출발 요금소를 선택하는데요. 동광주 요금소라고 했습니다. 동광주 입력합니다. 그리고 도착지는 포항 요금소입니다. 포항 입력해서 요금 조회 터치해 보시면 동광주에서 포항까지 경로가 바르게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 차종 구분을 보십시오.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승용차, 소형차 부분인데요. 승용차, 소형차는 차종이 1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 경로 부분에서 1종을 확인하시고 요금을 보시면 13,600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10번입니다. 허리케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허리케인의 이름은 매년 알파벳 순서대로 남성 이름과 여성 이름을 번갈아 가며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2017년 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이름 중에서 알파벳 M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검색하는 문제입니다. 국내 자료에서 쉽게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영문 검색 키워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결과 중에서 웹사이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영문 웹사이트들이 보이는데요. 내셔널 허리케인 센터라고 있습니다. GOV, 즉 정부기관 홈페이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 자료 활용하겠습니다. 메뉴 중에서 자료를 볼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중간쯤에 트로피컬 사이클론 네임스라고 해서 열대성 저기압의 이름을 볼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이죠. 대서양, 즉 애틀랜틱입니다. 이곳 항목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은 2018년입니다. 따라서 2018년 자료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경시대회가 있었던 2017년 10월 12일에 자료를 열람하셨다면 2017년 자료의 목록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알파벳 M으로 시작하는 것을 골라내 주시면 되겠는데요. 현재는 시일이 지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찾아내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이미 사용된 이름들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미 사용된 허리케인의 이름들이 1954년도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아래쪽 표를 보시면 2017년도에는 이렇게 허리케인 이름 4개가 사용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알파벳 M으로 시작하는 것은 마리아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우리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는 문제인데요. 우리말 5개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전 서비스를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사전이라고 입력해서 네이버 사전 활용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사전 접속한 다음에 객관식 항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입력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ap다 입력합니다. 두 번째 뜻에 있습니다. 언행이 순수하지 못하거나 조금 인색하다. 1번은 바른 설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밟았다 검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뜻에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빠르게 붙잡아 이용하는 소질이 있다. 두 번째 항목에서도 바른 뜻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3번 안 차다가 바른 뜻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12번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결과에서 A조와 B조의 1, 2위가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는데요. 바로 이 최종 예선 A조와 B조 1, 2위 국가의 피파 랭킹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파 랭킹은 2017년 9월 14일자 기준이어야 되겠고요. 참고로 이 피파 랭킹에서 독일은 1위인 것을 문제에서 힌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뉴스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순위 정도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 결과 중에서 뉴스로 압축을 한 다음에 경진대회 본선이 있던 날짜를 한참 지나서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색되어서 나오는 뉴스 기사의 기한을 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한 다음에요. 기간 부분에서 직접 입력을 선택합니다. 먼저 시작 날짜는 2016년도 1월 정도로 지정하겠습니다. 마지막 기간은 2018년이 아니라 경시대회가 있었던 날짜 2017년 10월 12일로 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해당 기간에 맞는 뉴스 검색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순위 부분이 나와 있는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의 순위가 모두 정해졌다라고 나옵니다. 순위가 결정된 상태의 기사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화면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만 A조의 1, 2위는 이란과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B조의 1, 2위는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과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피파 랭킹 순위를 계속해서 검색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순위 값을 가지고 바로 이 계산식 계산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피파 랭킹 순위 검색하겠습니다. 피파 랭킹이라고 검색을 해보십시오. 피파 월드 랭킹 홈페이지 명이 나오고요. 아래를 보시면 맨즈 랭킹이라고 해서 원하는 랭킹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바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날짜가 나오고 있는데요. 2018년 6월 7일 기준 자료가 지금 아래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2017년 9월 14일 기준 자료입니다. 따라서 과거로 가기 버튼 눌러서 해당 날짜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9월 14일 기준 랭킹으로 왔습니다. 문제에서 참고사항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독일이 1위인 것 역시 맞고요. 이제 4개 국가에 대한 피파 랭킹 순위를 알아내야 되겠죠. 먼저 A조 1위인 이란의 순위는 25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조 1위인 일본의 순위는 40위입니다. 그리고 A조 2위인 대한민국의 순위는 50위권 밖에 있는데요. 아래쪽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의 순위는 피파 랭킹 51위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B조 2위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순위는 53위입니다. 숫자 4개를 모두 알아냈습니다. 이 4개 자리에다가 지금 알아낸 피파 랭킹 순위를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식을 작성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계산기 서비스 이용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계산기 입력해서 결과를 보시면 계산기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괄호를 열고 B조 2위의 피파 랭킹 순위이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순위 53위였습니다. 빼기 B조 1위의 피파 랭킹 순위인데요. 일본의 피파 랭킹 순위는 40위였습니다. 괄호 닫고요. 여기에 곱하기 하고요. 다시 소괄호를 엽니다. A조 2위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의 피파 랭킹 순위 51위였고요. 여기에서 빼기를 하는데요. A조 1위는 이란의 피파 랭킹 순위입니다. 25위였습니다. 소괄호를 닫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12를 곱해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계산식이 그대로 계산기에 구현이 되었습니다. 결과 보겠습니다. 4056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13번입니다. 문제 13번부터는 주관식 문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의 박물관에서 개최된 세계 시민상 시상식에서 2017 세계 시민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 시상식이 있었던 박물관의 영문 이름을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해당 박물관이 어느 곳인지를 검색해야 되겠죠? 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키워드를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7 세계 시민상 수상 박물관 정도를 키워드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나오는 검색 기사 중에서 뉴스 기사로 압축을 하고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미국 뉴욕의 인트레피드 해양항공우주박물관에서 수상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박물관의 영문 이름만 검색해 주시면 되겠죠? 역시 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박물관 이름 검색해 보겠습니다. 바로 지식백과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문 이름 답안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14번입니다. 사자성어에 대한 문제인데요. 도금 없이 이렇게 한자 형태로만 문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뜻이 나와 있습니다. 주먹과 손바닥을 비빈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 뜻에 해당하는 바로 이 사자성어, 한자성어를 찾아서 복사한 다음에 답안지에 붙여넣기 하는 문제입니다. 뜻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바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바로 한자 사전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막원찰장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라고 하는데요. 해당 한자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한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터치해서 들어가신 다음 이 한자 부분 길게 터치해서 블록을 설정하시고 복사한 다음에 답안지에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 15번은 작업형 문제입니다. 스마트샵이라고 하는 가상의 홈페이지가 제시되고요. 이와 같은 주문 정보를 활용해서 그리고 아래에 있는 본인 인증 정보를 활용해서 스마트폰을 주문하는 작업을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이 가상의 스마트샵 홈페이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15번 문제, 작업형 문제에 대한 해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하는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에 대한 전문가, 현지 실사가 지난 9월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7개 사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해남에 있는 사찰의 이름을 우선 알아내시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사찰에 있는 국보문화재의 지정 번호를 역시 검색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찰의 이름은 첫 번째 답변란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국보문화재의 지정 번호는 두 번째 답변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해당 사찰의 이름부터 알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뉴스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것인데요.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7개 사찰 정도를 키워드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전문가, 실사까지 넣겠습니다. 결과 중에서 뉴스 자료로 압축을 하고요. 역시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2018년 8월 가까이에 발표된 기사들까지 이렇게 검색이 되고 있는데요. 기간을 다시 지정하겠습니다. 직접 입력해서요. 시작 날짜는 2017년 8월 정도로, 그리고 끝 날짜는 시험이 있었던 날짜 2017년 10월 12일 정도로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보면 현지 실사까지 있었던 시기에 뉴스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개 사찰 이름들이 이렇게 얼핏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사찰들의 지역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가서 이쪽 뉴스 자료를 열람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해남에 있는 사찰은 대흥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 7개 사찰이라고 하는 자료까지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첫 번째 답변 정답은 대흥사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바로 이 해남 대흥사에 있는 국보문화재의 지정 번호를 이어서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상세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로는 문화재청이라든지 국가문화유산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국가문화유산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 홈페이지 주소가 바로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상세 내용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접속한 다음에 그곳에서 링크를 따라서 국가문화유산 포털로 접속할 수도 있고요. 홈페이지 접속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메뉴 더보기 버튼 터치하신 다음에 문화유산 검색이 있습니다. 메뉴 확장하고요. 문화재 검색 역시 확장하겠습니다. 문화재 검색 메뉴 마지막으로 터치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알고 있는 키워드는 대흥사입니다. 그리고 지정 종목은 문제에서 국보문화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보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 지역에서는 해남이기 때문에 전남을 선택하십니다. 이 정도 압축을 하신 다음 아래쪽 검색 버튼 눌러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검색 결과 한 개의 자료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군이라고 하는 소재지까지 바르게 나오고 있고요. 열람해 보겠습니다. 해당 키워드를 모두 만족하는 바로 이 국보문화재의 지정 번호는 국보 제308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란에 해당 숫자 308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문제 17번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제도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2017년 그리스의 레스보스 섬에서 진행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총회에서 제주도가 최초의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2011년도에 국내에 국가지질공원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2013년도에 인증을 한 국가지질공원이 또 있는데요. 이곳에 CI 이미지를 찾아서 캡처한 다음에 바로 그 CI 이미지 부분만 잘라서 답안지에 제출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당 CI 이미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이 CI 이미지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내는 문제가 되겠죠. 바로 이 이미지가 과연 어느 국가지질공원인지 알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핵심 키워드를 이용해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국가지질공원 2013년 인증 정도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결과 중에서 뉴스 자료로 압축을 하고요. 뉴스 기사 하나를 선택해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래쪽을 보시면 부산은 2013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CI 이미지는 부산 국가지질공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야 되겠죠. 부산 국가지질공원이라고 해서 범위를 좁혀가겠습니다. 검색해보면 해당 홈페이지 주소가 바로 나옵니다. 홈페이지 왼쪽 메뉴에서 부산 국가지질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위쪽에 바로 CI가 보이고 있죠. 오른쪽에 CI 소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하고요.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 CI 부분을 캡처해서 그 파일을 저장하고요. 저장된 파일을 답안지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18번입니다. 이번에는 입력형 문제인데요. 아래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오타 없이 그대로 입력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설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